이해가 되십니까 이 T야? 밥을 먹자고 안 했는데 왜 속상해? 극 F인 저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드리자면 글에는 정보들이 있긴 한데 감정을 알려주는 것들에 대한 정보가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관심 많으세요? 연기노트 라디오가 오픈을 했습니다. 와, 알로하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연기 준비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저번 주부터 뭐 이번 주 이렇게 만나는 분들하고 쭉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본을 분석하는 것에 있어서 제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라는 피드백이 탁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와, 그러면 나는 이제 영상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 어떻게 인물을 바라보고 대본을 분석하는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게 도움을 좀 드려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오늘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19유는 T예요, F예요? 저는 F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극 T와 무슨 저는 저 이제 진짜 F예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19유 저는 뭔가요?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F요. 네, 저 대단히 F요. 저 감성적입니다. 감성이 충만해서 막 너무 막 그래요. 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금 대화하는 거 보면 아시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는 이제 굉장히 이성적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대본을 분석하고 제가 분석해 놓은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한 어떤 글들을 딱 이렇게 전개를 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고 이 일들이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지금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존재하느냐? 우리가 연기를 하고 대사를 하는 과정 속에 있을 때 과연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들은 없느냐? 그런 것들을 한번 발견을 해 나가 보기 위해서 제가 뭐 T랑 F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이것들로 이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어서 너무 분석을 할 때 T적인 사고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상황과 배경과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 이 사람이 그래서 그랬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분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대본을 보는 데 있어서 '조금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측면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오늘 얘기를 많이 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본을 3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대사는 어떤 거냐면 제가 대사 띄워 드릴게요. 안톤 체홉의 4대 장막에 나오는 비둘기 갈매기 갈매기가 나옵니다. 작가시니까 모두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소설의 소재를 하나 드리죠. 이 대사를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인물의 마음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석을 좀 해나가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힌트를 한번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사를 쭉 살펴보시면 어쨌든 아시다시피 변화를 주는 거죠. "한 잔 더 하시겠어요?" 라는 말을 마샤가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한 잔 더 하시겠어요?"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마샤는 이 말을 왜 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정말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분위기를 전환하려고요. 뭐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할 거리를 찾으려고요. 혹은 뭐 마샤가 술을 더 마시고 싶어서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물론 너무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마샤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꼬스자에 대한 이야기를 그만하고 싶다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한번 대사를 쭉 살펴보시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꼬스자가 심하게 다쳤다면 저는 단 1분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마음을 정했어요. 제 마음속에서 이 사랑을 뿌리채 뽑아버리기로요. 결혼할 거예요. 메드베젠과 희망 없이 사랑을 하고 평생 그냥 뭔가를 기다리고." 여기 대사 "한 잔 더 하시겠어요?"까지 대사가 나오기 전까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부터 "한 잔 더 하시겠어요?"까지 마샤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꼬스자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꼬스자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아니, 이상하죠? 마샤가 분명히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살펴지게 되는데 어째서 꼬스자 이야기를 하는 중이냐? 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꼬스자가 심하게 다쳤으면 저는 단 1분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꼬스자가 다쳤으면 살 수 없다. 꼬스자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을 정했어요. 제 마음속에서 이 사랑을 뿌리채 뽑아버리기로요. 어떤 사랑이죠? 꼬스자에 대한 사랑을 뿌리채 뽑는다는 거죠. 결혼할 거예요. 메드베젠코랑 희망 없이 사랑을 하고 평생 그냥 뭔가를 기다리고 이게 바보시지라고 생각했다. 왜 바보짓이고 왜 메드베젠코하고 결혼을 하죠? 꼬스자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꽃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마샤는 내가 꽃자를 잊고 싶다, 잊고 싶다, 잊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꽃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오빠가 있어요. 근데 그 오빠가 나한테 마음을 안 열어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하고 이제 뭐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막 합니다. "야 있잖아 그 오빠가 나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지도 않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같고 그 오빠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됐고 그냥 한 잔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만하고 싶다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인물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어떤 글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문단과 문장과 형식이나 이런 것들로 발견을 해서 인물에 대한 대사를 분석하기 시작을 하면은 '아 이 한 잔 더 하시겠어요?'는 마샤가 이제 주제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하는 어떠한 것 같다로만 접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잔 더 하시겠어요?'라고 하는 이 대사가 굉장히 중요한 대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놓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내가 이때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성을 더할 수 있고 그 행동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보는 사람들에게 '아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나 보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빠른가요, 오늘?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거니까 조금 제가 오늘 좀 작정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샤의 진정이라는 거예요. 진정이라 함은 참되고 애정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연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 말을 할 때 이 사람의 진심이나 진정 참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글을 읽으시면서 글에 대한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글을 읽으면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는 작업을 아주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해석이 막혀 있고 내가 어느 한계점에 도달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려나가는 그림에 있어서 변화를 좀 주셔야 돼요. 이제 지금 요즘 개봉하고 있는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 킹스 오브 킹인가요? 킹 오브 킹 킹스인가요? 오브 킹스인 것 같아요. 킹 오브 킹스를 저도 이제 어제 보고 왔습니다. 저도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알고 있고 그 영화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상상했었던 그림과는 또 다른 그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거기에 대한 상황들이나 상태들이 조금 더 정확하고 좀 다양한 면들로 돌아오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글들을 보시고 작품을 읽으실 때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림을 다양하게 그리셔야 인물에 대한 감정선이 이해가 되십니다. 두 번째 대사는 뭐냐면 시비아, 중요한 작품이죠. 시비아에서 바이올라가 올리비아가 자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는 장면이 있어요. 대사를 띄워드릴게요. 나는 반지를 놔두지 않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영문인가? 남장을 한 나의 모습에 그녀가 반했다면 안 될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그녀는 내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어. 뭐 이러면서 이제 올리비아가 자기를 좋아하고 있고 자기에게 반했다는 거를 바이올라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대사를 보면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아 올리비아가 나에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올라는 올리브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를 어떻게 해서 알았을까요? 극 F인 저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드리자면 바이올라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글만 봤을 때 아 그러그러하고 이러이러하니 올리비아가 바이올라를 좋아하는구나로 해석을 할 수도 물론 있지만 바이올라는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올리비아가 자기에게 했었던 어떤 하나의 호흡이나 어떤 하나의 눈빛이나 그런 것들로 정해진 그녀의 행동이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느꼈을 때 '아 그녀가 나를 좋아하는구나.'에 대한 확신을 느끼지 않았을까가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바이올라가 남자였다면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남자들은 남자가 보면 안다 그러고 19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전 여잔데요. 그죠? 왜 물어보세요? 열받네. 가끔 보면 약간 오늘 네 좋습니다. 여자는 파업할게요. 여자는 여자가 보는 게 좀 정확하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그런 거 어디서 좀 많이 느꼈냐면요. 하드페어 나는 솔로다랑 하트 페어링을 얘기하려고 제가 지금 이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페어링 보면서 다 맞추더라고요. 다 맞추더라고요. 물론 이제 재미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남자인 내가 정말 나와
성별도 같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같은 성별 안에서 뭔가 느껴지는 느낌이고 내가 보는 게 조금 더 뭔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너무 분석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우리가 AI가 아닌데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 너무 딱딱한 느낌도 들긴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석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이올라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인 올리비아가 자신에게 하는 것들을 보고 올리비아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좋아하고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고 저러한 것들이 있었고 그랬으니까 여자인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올리비아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게 맞아라고 하는 결과에 도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글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마음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 주변에 대한 세팅들을 해두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해석들이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연기하게 해주니까 꼭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대사는 뭐냐면 레드라고 하는 작품의 켄이 하는 말이에요. 켄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제가 어디 사는지 아세요? 제가 어디 사는지 아시냐고요? 업타운, 다운타운, 브루클린? 제가 결혼을 했을까요? 연애 중일까요? 동성애자 아니면 뭘까요? 여기서 일한 게 2년째예요. 하루 8시간 주 5일을요. 그런데 선생님은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죠? 라고 하는 말을 쭉 이제 합니다. 이 대사를 할 때 선생님은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를 켄이 느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로스코 선생님에게 내가 어디 사는지 아냐 이런 것들에 의미 부여를 하면서 말을 막 물어본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루에 8시간 주 5일을 내가 2년 동안 선생님과 같이 붙어서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루에 8시간 주 5일을 2년 동안 붙어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이 나에게 같이 밥 먹자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내가 뭐 여자친구가 있는지 결혼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켄이 어땠을까에 대한 것들이 접목이 되어져서 이 대사를 표현을 해야 선생님 어쩜 저한테 그렇게 아무런 관심도 없으실 수가 있습니까?에 대한 감정 표현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대사를 3개를 준비를 하는데 이게 약간씩의 접근하는 방법들에 좀 차이가 있죠. 어떠한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말을 했었던 이유는 사실은 꽃자를 잇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 사람이 이걸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이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이제 여기에선 조금 더 적나라하게 정보들이 좀 많이 나열이 돼 있어요. 정보들이 많이 나열이 되어 있고 그 정보에 대한 것들로만 해석을 하게 된다면 켄이 지금 로스코 선생님에게 자기 감정만 막 이렇게 어필하게 되고 막 화가 나고 그런 거에만 집중이 될 수 있는데 살면서 흔히 갖추게 되는 거는 리바운딩에 대한 개념인데 리바운딩이 어떤 거냐면 제가 19유가 갑자기 19유가 제 말을 막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속이 상해서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러면 제가 왜 화가 날까요? 마음을 몰라줘서. 마음을 몰라줘서요. 공감을 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가 19유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거죠. 켄이 로스코 선생님에게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켄은 그만큼 로스코 선생님에 대한 리스펙이 있고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스코 선생님은 나에게 2년 동안 하루에 8시간을 주 5일 동안 계속 그렇게 나와 시간을 보내는데 나에게 그만큼 신경 써주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을 때 F적인 이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바라보는 접근 방식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진짜 F가 맞는 게 예. 그것도 F예요. 내가 그쵸. 봤을 때. 이게 F예요. 이게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2년 동안 내가 근무하는데 부장님이 나한테 주 8시간 뭐 이렇게 하루에 8시간 일하는데 밥 먹자는 말 한마디도 안 해. 상관없을 수 있잖아요. 켄은 지금 그러니까 왜 속상하냐는 거지. 그만큼 내가 로스코 선생님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리바운딩이 없으면 너무 속상하고 서운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티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티들은 댓글을 남겨보십시오. 진실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왜 그러는가? 왜 마음을 몰라주는가? 나 자꾸 이러면 이래야 예종 갑니다. 이런 영상만 만들 거야. 이것도 F예요 한 게. 네. 그러니까 그게 네. 이 선생님이 밥을 먹자고 안 했는데 왜 속상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 사람들은 캔 연기하지 마세요. 얼마나 이 사람이
켄이 로스코가 좋았으면이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감성과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밥 안 먹자고 할 수도 있고 어디 사는지 안 궁금할 수도 있고 같은 학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나 쟤 어디 사는지 별로 안 궁금해 그럴 수도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나에 대한 존중과 헌신과 사랑이 있어, 그래서 막 나에게 애를 써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한마디도 안 물어봐줘. 심지어 로스코는 지금 어떠냐면, 켄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제가 화가인 건 아시죠? 켄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내 그림 보자는 말 한마디도 하시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속상함과 서운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해가 될라나 모르겠어. 그런 식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인물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해야 된다. 글에는 정보들이 있긴 한데 이게 지금 감정을 알려주는 것들에 대한 정보가 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감정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연기할 때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관심 많으세요? 이거기 때문에 학문적인 접근, 저도 물론 학문적인 접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걸 분석하고 해석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없다면 내가 제 수준에서는 이거를 내가 지금 연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난관에 봉착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글로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답안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지금 상대방이랑 주고받는 씬에서 딱 몰입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이 사람을 과연 보고 나에 대한 온전한 반응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시험을 볼 때 상대방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집중을 할지, 아니면 내 감정 상태에만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표현해야 돼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할지, 저는 후자가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러한 마음들이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울겠네요. 저 조금 더 얘기하다가 울 것 같아요. 갑자기 복받쳐 오르네요. 어, 세 가지 대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첫 번째 대사는 당연히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이 세 번째 대사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이 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켄이 하는 말을 통해서 너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더 알아보고 싶을 거고, 그런 관점들이 더 들어가려면 마음을 더 들여다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대본들을 보시는 작업들을 할 때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려 놓고, 이 장소도 그려 놓고, 그 시간들, 그 호흡들, 그런 것들도 다 그려 놓을 수 있어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연기를 할 때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게, 아무래도 시험이면 아무것도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그려 놓고 생각하는 것들, 상상하는 것들이 더 잘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본 분석하면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거에 대한 근거는 하면서 저 그렇게 분석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그 말에 대한 분석으로 그 사람을 표현하는 거에서만 그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또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나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난 어떤 그 대화의 내용이 기억이 남는 경우가 있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났을 때 내 마음이 기억에 남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대본을 분석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내 마음을 결정하고 뭐 그런 거에 너무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냥 정해진 것처럼 뭔가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음이 좋을 때도 있고 마음이 좋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럼 마음이 좋은 거는 왜 좋은 거고 마음이 좋지 않은 거는 왜 좋지 않은 거며, 이런 식으로 반대로도 접근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들이 남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식으로 감정적인 접근을 하게 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 중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보면 또 재밌거든요. 근데 이 F여도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자의식이 생기세요? 아니요. 선생님이 얘기해 주라니까. 그 모른 막 척하기 힘들죠? 네. 네.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네. 공감하고 막 그 사람의 마음에 좀 젖어드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 네. 시도가 필요하다는. 그 그래야 어. 이 사람이 했던 말의 의미를 진짜 깊이 더 파악할 그 수 가슴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오니까. 네.
근데 그게 되려면은 음. 그 사람의 마음이 내 가슴으로 일단 와야 되는데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요즘에 진짜 많은 것 같은 게 일단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그게 뭐 우스갯소리로 지금 TF를 하셨지만 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선생님 얘기가. 네. 그러니까 내가 뭐 MBTI가 어쨌든 뭐 했든 뭔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분위기로 자꾸 이제 우리 세대가 변하다 보니까 심지어 자기 마음에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음. 저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모르겠어요잖아요. 네. 마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르겠다라는 말이 바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금지령을 내렸거든요. 모르겠어요 하지 말라고. 근데 자기 마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인지를 못하니까 자기 마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지? 지금 정말 모르는 척해서 어떻게든 컨텐츠로 남기려고 지금 이렇게 저희가 사실 대본이 없다 보니까 저 근데 솔직한 제 생각 저는 이제 뭐 또 이제 재미로 극 F의 선생님으로서 포지션으로 얘기를 해 드릴게요. 대사라고 하는 거를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들여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학교, 어디 오디션 이런 거를 합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해서 사실 관심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내가 이 인물에 대해서 애정을 누가 쏟고 싶어지겠어요. 정말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평상시에 저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습해야 될 때 연습을 하는 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만약에 없거나 거기에 대한 뭐 그걸 해본 적이 없다면 평상시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 시간을 계속해서 들이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보는 게 시험에 대한 도구로만 이 인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용당하고 싶습니까? 그럼 절대로 이 인물도 우리한테 마음 안 열어요. 내가 시간을 쏟는 만큼 이 사람도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훈련해 나가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야 한 글자라도 한 단어라도 이 사람 마음이 이해가 돼서 그거를 표현을 했을 때 내가 시험에서 얻고자 하는 목적인 합격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극 F 선생님의 어떠한 생각입니다. 오늘 이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 잔 더 하시겠어요?" 마셔가는 얘기는 분위기 전환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하는데 이 사람의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그 말에 대한 이해가 되실 거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꼭 그것들을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